인간은 물 없이 3일, 음식 없이 3주를 버틸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소금 없이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답은 놀랍게도 불과 며칠이다. 인체는 하루 평균 5g의 소금을 필요로 한다. 소금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일어나고 신경 전달이 마비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른다.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물질이다. 인류가 소금을 찾아 헤맨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수렵 채집 시대, 인류는 동물의 피와 내장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염분을 섭취했다. 하지만 농경이 시작되고 곡물 중심 식단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생겼다. 식물에는 염분이 거의 없었다. 인류는 소금을 별도로 확보해야 했다. 바닷물을 증발시켜 소금을 만들거나 암염 광산을 발굴하거나 염천을 찾아 나섰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하구의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했다. 수메르인들은 소금을 신성한 물질로 여겼고 제사에 사용했다. 이집트는 나트론을 미라 제작에 활용했다. 소금은 시체를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방부제였다. 이집트인들은 소금이 영생을 상징한다고 믿었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6000년경부터 염전이 운영됐다. 황하 유역의 염호소금 호수에서 소금을 채취했고 이는 고대 중국 국가 형성의 경제적 기반이 됐다. 소금을 통제하는 자가 권력을 잡았다. 한반도에서도 소금은 중요했다. 서해안과 남해안의 염전은 삼국시대부터 국가 재정의 핵심이었다. 신라와 백제는 소금 생산지를 두고 전쟁을 벌였다. 소금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전략 자원이었다. 고대 도시들은 소금 산지나 소금길 주변에서 발전했다. 할슈타트는 기원전 800년경부터 암염 광산으로 번영했다. 베네치아는 소금 무역으로 지중해의 강국이 됐다. 중국의 자공신은 염정으로 불을 축적했다. 소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였고 도시가 생겼으며 문명이 꽃폈다. 소금은 또한 교환 수단이었다. 화폐가 발명되기 전 소금은 물물 교환의 기준이 됐다. 로마에서는 병사들에게 소금을 지급했다. 이것이 바로 살라리움이다. 오늘날 셀러리, 급여의 어원이다. 소금이 돈이었던 것이다. 아프리카에서는 소금이 금과 같은 가치로 거래됐다.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상인들은 소금 덩어리를 낙타에 싣고 운반했다. 사막 남쪽의 금 생산지에서는 소금과 금을 1대1로 교환했다. 어떤 기록에는 소금이 금보다 비싼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물질이기에 소금은 금보다 귀했다. 소금은 음식 저장의 핵심 기술이었다. 냉장고가 없던 시대, 소금은 유일한 방부제였다. 고기를 소금에 절이면 몇 달, 몇 년도 보관할 수 있었다. 생선을 소금에 절인 젓갈, 채소를 소금에 절인 김치, 모두 소금 덕분에 가능한 음식이었다. 군대는 소금 없이 원정을 떠날 수 없었다. 식량을 보존할 수 없다면 장기 전쟁은 불가능했다. 로마 군단이 유럽을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소금이었다. 그들은 소금에 절인 고기와 생선을 보급품으로 삼았다. 바다를 건너는 항해에서도 소금은 필수였다. 신선한 식량을 싣고 갈 수 없었기에 선원들은 소금에 절인 음식을 먹으며 항해했다. 대항해 시대 유럽 탐험가들이 세계를 누빌 수 있었던 것도 소금 덕분이었다. 소금은 생존의 문제였고 권력의 문제였으며 문명의 문제였다. 소금을 확보하지 못한 집단은 생존할 수 없었다. 소금을 독점한 권력은 부를 축적했다. 소금 무역로를 장악한 문명은 번영했다. 인류 역사에서 소금은 단순한 광물이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핵심 자원이었다. 고대부터 인류는 소금을 위해 싸웠고 소금을 위해 도시를 세웠으며 소금을 위해 제국을 건설했다.
하얀 결정 하나가 인류 문명의 기초를 만든 것이다. 로마 제국의 병사들은 급여로 소금을 받았다. 살라리움이라 불린 이 지급품은 병사들의 생존을 보장했다. 소금으로 음식을 저장하고 소금으로 건강을 유지하며 소금으로 다른 물품과 교환했다. 로마는 소금을 국가가 독점했다. 염정과 소금 광산은 황제의 직접 통제 아래 놓였고 소금새는 국고의 중요한 수입원이었다. 로마의 번영은 소금 위에 세워졌다. 로마가 건설한 비아 살라리아 즉 소금길은 아드리아해의 염전에서 로마까지 소금을 운반하는 도로였다. 이 길을 따라 도시가 생겼고 교역이 활발해졌으며 문명이 확산됐다. 소금길은 제국의 동맥이었다. 중국에서는 소금이 국가 재정의 핵심이었다. 한나라 때 소금과 철을 국가가 전매했다. 염철론이라는 책은 소금 전매 제도를 둘러싼 논쟁을 기록한 것이다. 국가가 소금을 독점하면 재정이 안정되지만 백성의 부담이 커진다는 딜레마가 있었다. 당나라 때는 소금세가 국가 수입의 절반을 차지했다. 명청 시대에도 소금은 국가 통제 아래 있었다. 소금 밀매는 사형에 처해질 정도로 엄격히 단속됐다. 소금을 통제하는 자가 천하를 통제했다. 아프리카에서는 소금이 제국을 세웠다. 사하라 사막을 가로지르는 소금과금 교역로는 서아프리카 역사를 바꿨다. 말리 제국, 송가이 제국, 가나 제국은 모두 소금 무역으로 부를 축적했다. 팀북투는 소금과 금이 교차하는 교역 도시로 번영했다. 소금 상인들은 낙타 수천 마리를 이끌고 사하라를 건넸다. 타오된 염전에서 채취한 소금 덩어리를 남쪽으로 운반하고 금과 상아를 북쪽으로 가져왔다. 이 교역로를 장악한 제국이 서아프리카를 지배했다. 유럽에서는 소금세가 폭동을 일으켰다. 프랑스의 가벨 세금은 소금에 부과된 세금이었다. 가난한 농민들도 의무적으로 소금을 구매해야 했고 세금은 가혹했다. 소금 밀수꾼들이 생겨났고 국가는 이들을 처형했다. 소금세에 대한 분노는 프랑스 혁명의 원인 중 하나가 됐다. 1789년 혁명 후 가벨 세금은 폐지됐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소금으로 해상 제국을 건설했다. 베네치아는 아드리아해 염전을 독점하고 소금 무역을 통제했다. 소금을 사려면 베네치아를 거쳐야 했다. 이 독점권으로 베네치아는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지중해 최강국이 됐다. 베네치아의 총독 궁정과 산마르코 대성당은 소금 무역의 산물이었다. 한반도에서도 소금은 국가의 전략 자원이었다. 고려시대에는 염분사라는 염전관리기관을 설치해 소금 생산을 감독했다. 소금은 조세로 거두어졌고 국가 재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조선시대에는 소금 전매제가 시행됐다. 국가가 소금을 독점 생산 판매하고 민간의 소금 거래를 금지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자주 폐지와 부활을 반복했다. 그만큼 소금 통제는 어려웠고 소금의 가치는 컸다. 소금은 전쟁의 승패를 가르기도 했다. 나폴레옹이 대륙봉 세령을 내렸을 때 유럽 국가들은 소금 부족에 시달렸다. 영국은 해상 봉쇄로 프랑스의 소금 공급을 차단했다. 소금이 없으면 군대는 식량을 보존할 수 없었고 원정은 불가능했다. 소금 확보는 군사 전략의 핵심이었다. 미국 남북 전쟁에서도 소금은 중요했다. 남부 연합은 북부의 해상 봉쇄로 소금 공급이 끊겼다. 소금 부족으로 식량 저장이 어려워졌고 군대의 보급 문제가 심각해졌다. 북부는 이를 알고 남부의 염전을 공격했다. 소금을 빼앗는 것이 전쟁을 이기는 길이었다. 소금은 제국을 세우고 제국을 무너뜨렸다. 소금을 독점한 권력은 부를 축적했고 소금을 빼앗긴 국가는 쇠퇴했다.
소금세는 혁명을 불렀고 소금 무역은 도시를 번영시켰다. 중세와 근세를 거치며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국가 권력의 상징이자 경제 시스템의 핵심이었다. 하얀 황금, 소금은 제국의 운명을 좌우했다. 1930년 3월 12일 인도 구자라트주 사바르마티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걷기 시작했다. 마하트마 간디였다. 그는 78명의 추종자와 함께 390km 떨어진 단디 해변을 향해 걸었다. 목적은 단 하나, 소금을 만드는 것이었다. 당시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 아래 있었으며 영국은 소금법을 제정해 인도인들이 소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바닷물로 소금을 만들 수 없었다. 영국 정부가 독점 생산한 소금만을 비싼 가격에 사야 했다. 게다가 소금세까지 부과됐다. 가난한 인도인들에게 이것은 생존권의 박탈이었다. 간디는 이에 대하여 불의에 맞서기로 했다. 그는 폭력이 아닌 비폭력 저항을 선택했다. 24일 동안 걸었다. 마을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합류했다.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됐고 수만 명이 됐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에 마침내 4월 6일 간디는 단디 해변에 도착했다. 그는 바닷물에서 소금 한 줌을 집어들었다. 이것으로 나는 대영 제국의 기초를 흔들고 있다.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다. 소금 한 줌이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 된 것이다. 영국 정부는 간디를 체포했으나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인도 전역에서 사람들이 소금을 만들기 시작했다. 수만 명이 체포됐지만 저항은 멈추지 않았다. 소금 행진은 인도 독립운동의 전환점이 되었고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의 상징이 됐다. 간디의 소금 행진은 왜 그토록 강력했을까? 소금은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이었기 때문이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힌두교도도 무슬림도 모두 소금을 필요로 했다. 영국이 소금을 독점한 것은 인도인 모두를 억압한 것이었다. 간디는 이 보편적 불의를 이용해 전 국민을 결집시켰다. 소금은 저항의 언어가 됐다. 소금을 만드는 행위는 식민 지배에 대한 거부였고 자유를 향한 선언이었다. 하얀 소금 알갱이 하나가 제국을 흔들었다. 19세기 중반까지 식량 저장은 소금에 의존했다. 고기를 소금에 절이고 생선을 소금에 절이며 채소를 소금에 절였다. 소금 없이는 겨울을 날 수 없었고 항해를 떠날 수 없었으며 전쟁을 치르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19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냉장 기술이 발명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1876년 칼폰 린데가 냉장고를 발명했다. 1880년대에는 냉동선이 등장했다. 식품을 얼려서 보관하고 운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소금의 전략적 가치는 급격히 떨어졌다. 20세기 들어 소금은 더 이상 귀한 자원이 아니게 됐다. 산업혁명으로 대규모 염정과 암염 광산이 개발됐다. 소금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가격은 급락했다. 오늘날 소금은 1kg에 몇백 원에 불과하다. 한때 금과 맞먹던 소금이 이제는 가장 싼 식료품이 됐다. 하지만 소금의 중요성이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다. 현대 산업에서 소금은 여전히 핵심 원료다. 화학산업의 기초 물질인 염소와 수산화나트륨은 소금에서 추출한다. 플라스틱, 비누, 유리, 종이, 섬유 등 수많은 제품이 소금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다. 제설제로도 대량 소비된다. 겨울철 도로에 뿌려지는 소금은 교통 안전을 지킨다. 의약품, 정수 처리, 식품 가공 등
현대 사회 곳곳에서 소금은 여전히 필수적이다. 오늘날 소금은 새로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건강 측면에서 과도한 소금 섭취는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된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5g 이하로 섭취를 권장한다. 하지만 가공식품이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소금 섭취를 줄이기는 쉽지 않다. 환경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염전 개발로 습지가 파괴되고 제설제 과다 사용으로 도로와 하천 등을 통하여 토양과 수질이 오염된다. 소금은 여전히 인류에게 중요한 자원이지만 이제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하고 소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소금은 인류 문명과 함께 시작됐다. 최초의 정착 농경 사회는 소금 확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고대 도시는 소금길 주변에서 발전했다. 제국은 소금을 독점하며 권력을 유지했다. 전쟁은 소금 확보를 위해 벌어졌으며 혁명은 소금세에 대한 분노에서 시작되었고 독립운동은 소금을 상징으로 삼았다. 하얀 결정 하나가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했다. 소금의 역사를 돌아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인류의 모든 중요한 사건에는 소금이 있었다. 로마 제국의 번영, 중국 왕조의 재정, 아프리카 제국의 교역,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 인도의 독립, 모두 소금과 연결돼 있다.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이었고 권력이었으며 자유였다. 소금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했다. 오늘날 우리는 소금을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마트에 가면 언제든 살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다. 하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소금은 귀한 자원이었다. 1000년 전에는 금과 맞먹는 가치였다. 2000년 전에는 병사의 급여였다. 소금의 역사는 인류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보여준다. 고대인들은 소금의 가치를 알았다. 한 알 한 알이 소중했다. 오늘날 우리는 소금을 낭비한다. 제설제로 수십 톤을 도로에 뿌리고 가공식품에 과다하게 첨가하며 환경을 오염시킨다. 소금의 가치를 잊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소금은 여전히 중요하다. 건강 측면에서 적절한 염분 섭취는 필수다. 너무 많으면 문제지만 너무 적어도 위험하다. 균형이 중요하다. 산업 측면에서 소금은 현대 문명의 기초다. 화학공업, 제조업, 농업,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소금은 핵심 원료로 사용된다. 소금 공급이 중단되면 현대 사회는 멈춘다. 환경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소금 생산이 필요하다. 천일염전은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소금을 생산하는 친환경 방식이다. 한국의 서해안 염전은 철새 도래지이자 생태계의 보고다. 이런 전통 방식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적 측면에서 소금은 여전히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소금을 뿌려 악을 물리친다는 믿음, 소금으로 정화한다는 의식, 소금으로 환대를 표현하는 풍습, 이 모든 것들이 소금의 문화적 유산이다. 소금은 인류와 함께 걸어온 동반자다. 우리의 몸에는 바닷물과 같은 농도의 염분이 흐른다. 생명은 바다에서 시작됐고 우리는 여전히 바다를 품고 있으며 언제나 항상 소금은 우리 존재의 일부이다. 앞으로도 소금은 인류와 함께할 것이다. 형태는 바뀔 수 있다. 천일염에서 정제염으로, 암염에서 제제조 소금으로.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고 문명을 지탱하며 역사를 만들어간다. 소금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배운다.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을. 오늘 쉽게 얻는 것도 과거에는 목숨을 걸고 얻어야 했던 것이다. 소금 한 줌에 담긴 인류의 땀과 눈물, 기쁨과 슬픔, 승리와 패배를 기억해야 한다. 소금은 또한 가르친다.
작은 것의 위대함을. 하얀 결정 하나가 제국을 세우고 혁명을 일으키며 자유를 쟁취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 각자도 소금처럼 작지만 함께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간디가 소금 한 줌으로 제국을 흔들었듯이 우리도 작은 행동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도 있다. 소금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쓰이고 있다. 오늘 우리가 먹는 밥 한 끼, 그 안에 소금이 존재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제품, 그 안에도 소금이 존재한다. 우리가 무심코 걸어다니는 길에도 눈이 온 겨울이면 어김없이 소금이 뿌려진다. 소금은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 하얀 황금 소금. 그것은 과거의 유산이자 현재의 필수품이며 미래의 과제다. 소금의 이야기는 곧 인류의 지나온 이야기이다. 우리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 싸웠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모든 답이 소금 한 알 속에 담겨 있다.